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안 될 만한 친구들, 근데 그거를 사실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얘 성적이 좀 안 되니까 얘가 좀 미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뭐 중간고사를 보거나 모의고사를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세웠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마 학교 측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서 어떤 지도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 애가 좀 부족한가? 뭐 좀 언짢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알림이 이제 여러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바쁘시기 때문에 번거로우셔서 제가 보통 많이 즐겨찾기를 넣어놓는 사이트가 이제 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거기 가면은 학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 남한고등학교 친구들의 학업 성취도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A, B, C, D, E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60점이에요. 60점. 네. 근데 이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 이제 4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E에 해당되는 친구들 중에 일부 친구들은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모든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불편해라, 이거 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력 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때 기본기를 잘 닦지 않으면 2학년, 3학년에 선택하는 게 의미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결핍이 된 상태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그 결핍은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예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보충해가지고 잘 아이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꼭 공부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공동체 역량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혹시나 내 자녀가 혹시나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좀 다른 친구한테 뭐 따돌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친구를 좀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학교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좀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특히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시 때문에요. 3학년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힘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일부 학부모님들은 또 오해하시고 학교에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네, 민원 넣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네,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뭐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한 명도 이렇게 케어하기 힘드신데 막 30-40명씩 되는 친구가 한 학급에 모든 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영상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재방송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나중에 혹시나 안 되시면 똑같이 얘기할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것들이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전형에 조금 더 적합한지, 어떻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막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보통 우리가 수시랑 정시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인데,
수시에서는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거, 교과 전형은 사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제한적입니다. 점수가 어떻게 보면 좀 높아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와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변별을 해서 숫자로만 보잖아요. 숫자.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낮으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가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 종합 전형으로 가볼게요. 종합 전형으로 가보면 아까 제가 이제 교과 전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종합 전형으로 가면 대학에서 원하는 점수가 있고 학생의 점수가 있습니다. 뭐 등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바로 학생의 능력치죠. 능력치. 이제 이걸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는 2.2를 맞은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2.5를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2.2를 맞은 친구의 생기부를 봤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입학 사정관들은 예를 들면 문예창작과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2.2 맞은 친구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2.5, 2.6 맞은 친구 안에는 글을 잘 쓰고 여러 가지 뭐 사물과 글과 연결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럼 2.2 맞은 친구를 뽑으시겠어요? 2.6을 맞은 그런 화려한 친구를 뽑으시겠어요? 0.4 차이가 나는데 뽑든 안 뽑든 일단 고민이 되시겠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죠. 그냥 점수만 보고 뽑았을 때는 그냥 뽑겠죠. 점수가 높으니까. 근데 점수로 보여줄 수 없는 이 친구만의 능력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보다 글을 잘 쓰고. 근데 우리 학과에 오려면 글을 잘 쓰고 잘 해석하고 잘 번역하고 의사소통 잘 되는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4점이 높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꼭 뽑아야 된다라는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잘 준비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최근에 뭐 정시 전형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시 전형 비중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요. 서울에 이제 그 40% 정시 40%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그 16개 대학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들, 이제 그 앞에 또 단어를 붙이자면 상위 16개 대학들,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들입니다, 사실. 근데 수능 비중을, 정시 비중을 40% 높인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겠네? 근데 대학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보통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정시로 또 나머지 학생들을 이제 정원을 채우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대학 얘기 잠깐 했지만 정시를 본 친구들이요 중도 탈락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왜냐면 시험 딱 보고 성적 맞으면 딱 가는데 그게 잘 안 맞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재수를 하고요. 재수를 한 번 한 친구들은 삼수도 어렵지 않거든요. 삼수를 하고요. N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시 전형은 뭐 N수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얘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유리한 거는 N수생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요,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막 힘들잖아요. 막 몇 개월 동안 막 학생들 선발이 정원 충족을 못 해가지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40%까지 지금 인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대학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치들을 많이 보는데 그 능력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들의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그리고 그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과목 안에서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해서 어떻게 성장이 되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관찰이 돼서 잘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기부는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관찰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적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관찰이 되려면요, 노출이 되려면요, 결국에는
발표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들 앞에서 자꾸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치들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록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소서나 추천서 등이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이런 그 학습 역량을 왜 갖췄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는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점에서 막 서술을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랑 연계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들었구나라는 거를 자소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생기부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줄어드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율과정이나 이런 것들 수업이 이전보다 수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고 소감문을 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폐지된 거에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좀 아쉬운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또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알짜배기 엑기스만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 비교했을 때 이런 갭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교육과정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역량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총론에서 만든 그런 역량뿐만이 아니고 각 교과별로도 역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에서는 그 수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나 의사와 관련된 역량만 보여줬다라고 쓰면 나중에 그 친구가 3학년 때 공대로 갑자기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친구는 의사밖에 절대 못 해요. 근데 점수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의 역량, 각 교과, 예를 들면 언어 역량, 수학이면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거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는. 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쭉 있으니까요. 요거는 어머님들 지금 사진 찍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건 이제 교육부 고교학점제 거기 이제 자료실에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찾아보셔서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쭉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제 과목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진로로 인해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런 과목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보여주는 게 맞구나. 그럼 내가 수업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딱 이런 여기서 보여주는 5가지 역량,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해서 딱 5가지 역량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데 표현이 된 거는 요 5가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제가 이제 아이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 부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 이론 수업이라는 건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제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상으로 점수상으로는 지필평가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잘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실험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봤더니 이 친구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 실험 설계도 잘하고 결과 도출을 해서 그걸 분석해내고 그런 능력들, 그래프를 그려내는 능력들이 뛰어나더라.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지필평가,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아까 제가 그 등급 플러스 능력치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야 되고 많이 선생님들께 노출이 돼야 되려면 결국에는 학교 생활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록되는 기준은요, 학교 생활 아니에요. 등교를 하면서부터요, 하기 전까지 모든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수업도 있고요, 창체 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시간에 줄을 서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관찰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수업입니다. 수업. 거의 7시간, 6시간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가장 많이 관찰이 될 수 있는 시간은 결국에는 수업 시간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하고 있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조금 일치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수능이 예를 들면 절대평가처럼 자격증처럼 돼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과정 편성할 때 제가 이제 오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도 고려를 하고요,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어느 정도 진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게, 제가 이제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근무한 지 이제 2년 좀 지났거든요. 3년째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놀랬던 게, 이 학교의 학생들 그 내신 성적이,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주변에 중학교가 5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 그 아이들 평균이 186점 이 정도가 되거든요. 200점 만점 중에. 그리고 한 반에 190점 넘는 친구들이 10명이 넘어요. 저희가 좀 과밀학급이라 38명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거의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190점대이기 때문에 거의 특목고 수준의 정도의 학생들인데, 실제로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이 친구들이 학교를 어느 정도 가고 대학을 가는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 통계를 내봤더니 대학을 안 가는 친구가 한 30%가 되더라고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도 있고 못 가는 친구도 있겠죠. 30%가 놀랬어요. 아,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오는데도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또 다시 거꾸로 살펴봤더니 점수가 들어오는 성적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교육과정은 최상위권 가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30%가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을 위한 총알바지 역할을 해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교사로서 자책감도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그때부터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교육과정 부정을 안 하고 있지만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대입을 위해서만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30%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3분의 1이면 굉장히 큰 인원인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더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양화된다라는 게 이런 취지 때문에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 하나하나 그 요구 조건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상황,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 교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그 연수의 어떤 타이틀이기도 했던 대입 전형, 사실 저는 대학 대입에 대한 전문가는 완전히 아니지만 대입을 또 떼어놓고 고교학점제를 이야기하기 또 어렵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70% 학생들은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입제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학교에서 보통 지금 이제 수강 신청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거의 7월 달까지 해서 방학 전까지 수강 신청까지 마무리를 하고 8월 달까지 해서 이제 마감을 할 텐데 제출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는 이미, 저희 학교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미 5월 달에 빨리 끝냈어요. 예. 그래서 빨리 끝내서 지금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안 여쭤봤는데, 결정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선택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방법이 뭘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거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이과처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은요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예전에 그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제 문과, 이과로 해서 많이 구분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변화가 되고 있는 경향성이 이런 거죠. 네. 가지수가 좀 늘어났고요. 메인 메뉴가 좀 바뀝니다. 메뉴에 좀, 그쵸? 사이드 메뉴랑 음료는 똑같아요. 메인 메뉴만 거의 좀 많이 바뀌죠. 예.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학교에서 고심을 하고 있죠. 버거를 선택할 수 있고, 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메뉴를 주면요,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메뉴가 다양해지고 뭔가를 펼쳐놨으면 그거를 잘 고를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늘 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 얘기 중에 이제 진로학업 설계라는 거거든요. 진로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진로 학업 설계라는 개념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진로 진학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진로 학업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학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공부할 거를 진로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 그게 교육과정이거든요. 자기의 교육과정을 자기가 만드는,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펼쳐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안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꼭 버거가 크니까 역시 국영수가 좀 세구나, 기초 버거니까 뭐 이건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사이드 생활체육 뭐 예술 뭐 이거 사이드야 뭐 음료야 뭐야 이거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한 거니까 너무 언짢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나 저기 뒤에 선생님들 계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데요. 완전히 개방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머님들께 드린 그 학습지를 보면요, 요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우리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교과와 비교과, 그 창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비교과입니다. 비교과. 예.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이 되고, 이 보통 교과는 인문계 고등학교, 우리 지금 남한고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보통 교과에 있는 과목들, 그게 바로 그 표 바로 밑에 있는 과목이 지금 쭉 펼쳐져 있죠. 여러 개의 과목들이 있죠. 그 90 몇 개의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과목들이 바로
보통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 그래서 그 보통 교과 안에는요, 1학년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도 있고요. 1학년들이 배우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학년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이제 왜 1학년이 공통 과목을 먼저 배우냐면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위계라는 게 있어서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고, 근데 생활교양 영역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가져와서 보통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과정이나 정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을, 한문이나 이런 것들을 1학년에 배우고, 뭐 예술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국수사과형 5개의 과목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가 보통 아시는 뭐 공업고등학교나 디자인고등학교나 이제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전문교과까지 이렇게 걸쳐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전문교과,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이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좀 개설해 줘야 될 것 같아,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있어, 특목고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문교과 1에서 가져와서 진로 선택 과목에 이렇게 편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제한이 되어 있겠죠.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보통 심화 과목들이나 어려운 과목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학생이 다 듣게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의 친구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엎드려 자는 친구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다가, 근데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성적을 1위에서 9등급까지 매깁니다. 등급을. 근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 성취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선택지로 묶어주게 되면요, 아이들이 1, 2, 뭐 9등급하고 A, B, C 중에 선생님 저는요 7등급보다는 그래도 3등급 3단계로 C가 더 난 것 같아요. 세 번째니까 7번째보다는 C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 어떤 성적의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으면 A, B, C를 성적을 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지를 만들어 줄 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목은 2학년 때 편제를 해주고 어떤 과목은 3학년 때 편제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가 배우는 과목은 보통 교과에 있는 과목이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 교과에 있는 과목, 그렇다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도 가져와서 할 수 있어요. 공고나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과목들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가져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습실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좀 잘 운영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과목들은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골라야 되는데, 이제 고를 때 이제 어떤 부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주로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로. 무조건 2학년, 주로 일반 선택 과목들, 그리고 주로 3학년 선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전문교과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 계열은 국제고고요. 외국어 계열은 외고입니다. 그리고 예술 계열은 예고, 체고, 그 다음에 과학, 영재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러 우리 학교에 선택지 중에 이런 여기에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 학생들 중에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적은 A, B, C로 나옵니다. 네. 중요한 건 과세특이겠죠, 이제. 왜냐면 똑같은 A지만, 똑같은 어떤 친구는 A고 어떤 친구는 B지만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요, 어떤 친구는 A를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업을 들은 학교에서는 65명이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A를 맞았고요. 어떤 학생은 기하를 B를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에서 수업 총 수강 인원을 봤더니 8명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65명 중에 A를 맞은 친구랑 8명 중에 B를 맞은 친구가 65명 중에 A를 맞은 네가 기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네가 더 우수해, 기하를 잘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못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대학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최근에 사실은 입사관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했다. 왜? 변별이 잘 안 돼서. 네. 근데 이제는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학교별로 뭐 고려대나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 놨는데 다른 학교들 다 만들겠죠. 이제 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이수해야지 졸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사실은 뭐 의무로 듣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이제 성적이 그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대학별로 좀 만들어 놨는데, 뭐 조금씩 유불리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A를 맞지 않으면 무조건 A를 맞지 않으면 불리해지고, 어떤 학교는 B를 맞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학 선택하실 때 제가 요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보통 선생님 제일 많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경영학과를 갈 건데요. 선생님, 저 경영학과를 갈 건데요. 저희도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다 듣게 해놨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근데 확통을 이제 들었는데, 선생님 저 미적을 들어야 돼요, 경제 수학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이제 2개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사실 들으면 좋은데요. 2개를 다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2개를 같이 들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과목이 펼쳐져 있고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선택한 어떤 선택지를 선택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학교들이 예전에는요, 확통하고 미적을요 선택 1로 해놨어요. 확통은 문과 친구들이 듣는 수학이고 미적은 이과 친구들이 듣는 수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딱 2개로 갈렸죠. 그래서 미적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 친구는 확통을 들었어요. 근데 3학년 때 다행히 경제 수학이라는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경영학과를 가는데 미적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은 거잖아요. 3학년 때 경제 수학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확통을 2학년 때 들었어요. 근데 3학년 때 경제 수학하고 미적하고 둘 중에 이제 선택은 아니겠지만 펼쳐져 있어요. 선택지가 있게끔. 그러면 어떤 거 들을 거냐 고민이 되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미적하고 경제 수학 중에 어떤 거 듣는 게 좋아요? 2개 다 들을 수 있으면 일단 듣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미적이 맞다라고 해서 미적을 듣는 게 맞다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네가 감당을 할 수 있으면 2개를 다 듣고 기본적으로 미적을 들을 수 있으면 미적을 들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 관심 있다라는 친구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 경기가 약간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고, 요즘에 경영학과에서도 여러 가지 막 약간 공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적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여력이 되면 경제 수학도 같이 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뭐 어차피 선택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경제 수학을 안 듣고 미적을 들었다고 해서 뭐 대학을 붙고, 아니면 미적을 안 듣고 경제 수학을 들었다고 해서 대학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그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여력이 되면 다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좋겠지만 뭐 사실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쵸?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듣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능력치 등급 플러스 능력치라고 해서 능력치만 보여준다고 해서 등급은 떨어져도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등급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 능력치가 더 어필이 되는 거지.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치만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쵸?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실 때,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뭐 문과 쪽 인문 계열이나 뭐 상경 계열 말고 뭐 자연 계열이나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는요, 수학하고 과학의 소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대학에서는 약간 배우는 내용들이 이공계에서는 대부분 배우는 내용들이 물리나 수학 쪽이 많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적인 어떤 소양을 길러가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좀 마지막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기고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 요즘에 이제 학생들 많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유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컴퓨터 공학과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뽑는데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논리적 사고력도 뛰어나고 알고리즘도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 하나도 안 듣고 와도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평가 처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등급으로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ABC로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패스페일로 나오는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나오는 거랑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과목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또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수능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제가 뭐 특정한 학교의 뭐 사례만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앞서서 발표를 한 거예요.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학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좀 표준화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수능으로 뽑고 그 안에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 20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에서 수능 잘 보는 친구, 그래 뽑는 거 맞는데 그래도 수업을 끝까지 성실하게 들은 친구, 수능도 잘 봤지만 수업도 끝까지 성실하게 잘 들은 친구도 뽑고 싶어. 학교의 욕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또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만 그랬냐? 아니거든요. 여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2024학년도 내후년이죠.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비중이 늘어날 거다. 이제 수능만 잘 봐가지고 아까 이제 그 3학년 2학기 이야기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거의 막 그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수능 봐야 되는 친구들은 수업도 잘 안 듣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뭐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1학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막 좀 괴리감도 느껴지고 좀 고민도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건 중요하다. 수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 과목들을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사례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다고 또 막 사진 찍어서 해서 이 과목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런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제가 아까 뒷페이지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글씨가 너무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하이라이팅을 쭉 해놨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저 자료는 보내드릴 테니까 부장님한테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쭉 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좀 좋을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뭐 예고나 최고 못 간 친구들 중에 그쪽으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술이나 체육 쪽으로 진로를 방향을 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과목들 많이 편성해주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고, 교양 과목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인문학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인문학 관련 과목들도 공대생이나 이과 계열 친구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만 듣고 사회만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구분 없이 막 여러 가지 융합해서 많이 듣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여기 인문 계열 무슨 학과, 여기 보시면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 계열 위주로 선택한 모형이다. 뭐 제2 외국어는 이 수준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뭐 사회교과의 과목도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인문 계열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 과목들 꼭 뭐 국어나 영어뿐만이 아니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또 한자나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 언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경 계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경제 수학을 배울 수 없는 경우는 미적분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 기초에 보면 경제수학, 미적분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수학을 들어라. 근데 경제수학을 개설해준 학교면 경제수학을 선택을 하고, 또 미적분도 들을 수 있으면 듣는데 대부분 친구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다 들을 수 있게 가급적이면 많이 안 합니다. 예. 왜냐면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적분 하는 선생님이 경제수학도 해야 되고요. 수업이 하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수학을 듣는 친구 중에 또 경제를 좀 나름대로 듣고 오면 또 좋거든요. 경제 수학을 하려면 경제 개념을 알아야지 또 그걸 적용해 볼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2학년 때 경제 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개설이 안 돼 있는데 3학년 때 경제 수학을 개설해 줬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업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경제까지도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학교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선택하실 때, 학생들과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너 경제 들었니? 경제 수학 들으려면 경제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2학년 때 안 들었는데 보니까 3학년에 개설이 됐네? 그럼 적어도 경제를 들으면서 경제 수학을 같이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2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도 있지만 3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듣는 것도 좋지만 같이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미리 듣고 다 까먹고 다시 듣는 것보다는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듣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먼저 듣고 나중에 듣느냐? 이건 100%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통 시험 보고 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뇌 속에 집어넣은 그 지식을요, 시험지에다 다 뿌려 넣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뭔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휘발성이죠. 휘발성.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학교 학생이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진로 시간을 제가 다 들어가거든요. 학년 진로를 다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매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간호학과 갈 건데요, 과목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한 과목을 과학을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는 뭐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정치화법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정치화법이야? 뭐 뜬금없이 다른 친구들은 뭐 정치화법 듣는 친구 많이 없거든요. 그쪽 관심 있는 친구 아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막 의료사고 많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간호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 잘 알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공부해보고 싶대요. 막 코로나 뭐 그런 저기를 봤대요. 자기가 요번에 백신 맞고 막 그 문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뭐 그런 걸 봤다고 막 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정치화법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친구 가세뜨게 그런 얘기를 쓰면 간호학과에 같이 지원한 친구들을 그 생기부를 쫙 봤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랑 다르게 정치화법이라는 걸 왜 들었을까?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들여다보겠죠. 과세특으로 들여다보겠죠. 그럼 뭔가 좀 색다른 얘기들,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친구들과 차별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왜예요. 왜?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내가 이걸 왜 호기심을 가졌는지,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호기심. 왜? 그래서 그거를 탐구해내고요. 그 탐구를 통해서 성장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교과 가지고 좀 부족해. 그럼 교과 말고 비교과, 창체로 가거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과정에서 자기가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 뭔가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느꼈던 어떤 갈증,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한 갈증을 다른 분야에서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아이들 생기부를 보면요, 많이 적혀 있어도 건질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등교하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관찰이 돼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계속 친해져야 돼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런 책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또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제 교사이고 사람인지라 그런 친구들은 더 눈에 띄고 잘 써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고요. 부담도 되죠. 안 써줬다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얘는 민원을 엄청 넣겠구나. 아니면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절 관찰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사실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 저 관찰하신 거 맞아요? 굉장히 무섭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교사가 관찰해 주는 걸 써주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학생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관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학생이 알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제가 관찰은 안 했지만 그럴 거야라고 해서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글씨가 조금 작지만 살펴보시고, 아마 자녀들은 보일 거예요. 어머님들은 안 보이셔도.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런 과목들을 듣는 건데 과연 너 선택했니? 아니면 어떨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입장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대학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다양화랑 충실화라는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여전히. 그게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던 시기는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아이들 교육과정 편제표 보니까 작년부터 입학했던 친구들 아이들 교육과정 편제표가 너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듣는 친구를 뽑아야 되지, 아니면 원래 기존대로 듣는 친구를 뽑아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 게 이제 결국에는 그 생활기록부를 잘 이제 들여다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학 입장에서는 좀 충실화를 아직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을 충실하게 다진 친구들이 중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교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교과.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통교과만 잘 이수를 해도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내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문교과에서 가져온 과목들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전공이나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학교도 분명히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목 선택 지도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이건 학교가 하는 겁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도 고교학점제 정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한다.
자기가 자기 진로에 맞게끔 나의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과목을 선택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이게 바로 학생의 역할입니다.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 근데 주도적으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100% 잘 선택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써놨죠. 우수한 학업 성취. 네. 학업 성취가 근데 등급만이 학업 성취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을 자기 적성에 맞게끔 주도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능력치를 보여주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실제로 대학 관계자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이제 이런 것들, 대학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반 수준의 과목을 심화, 고급 이렇게 개설을 해줬는데 과연 취지에 맞게 수업이 됐을까? 심화 과목에 맞춰서 어떤 일부 학교들은 이렇게 개설만 해주고 뭐 EBS 문제 풀어주거나 수능 문제 풀어주는 학교도 덜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고에서는 심화 전문교과에 대한 다양화보다는 보통 교과 내에서 학과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추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소양, 역량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기를 잘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뭐 약간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도예가 뭐 인간 문화재 보면은 막 흙 퍼가지고 나르는 것만 막 한 5년 시켜갖고 버티면 도예가 되는 거고, 못 버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막 흙만 퍼가지고 나르게 시키고 막 이렇게 기본기를 완전히 다져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 뭐 그런 개념하고 약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본기가 잘 갖추면 응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 어려운 것들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과목들을 다 듣고 나서 어려운 거를 선택해라.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기본적인 거 선택을 하면요,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또는 두 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이걸 안 듣는다고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학교를 졸업 못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좀 색다른 과목들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대학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우리 학교 그 남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편제표인데 제가 이제 2022학년도 거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미적분하고 수학과제 탐구 있고요. 뭐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이제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학, 사상, 세계지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물리학, 화학, 물화생지 이렇게 4과목이 있죠. 택 3이라는 거는요, 과학을 3과목 택할 수도 있고 사회를 3과목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자연 계열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3과목 듣는 게 좋겠죠. 근데 나름대로 진로 방향성이 좀 분명한 친구들은 뭐 생물하고 화학을 듣고, 아까 제가 간호학과 간다고 했던 친구들처럼 그런 친구는 여기서 뭐 윤리와 사상이나 뭐 사회문화 같은 거 들어도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기 진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3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좀 선택권을 좀 확장을 해준 거고, 어떤 여지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2과목으로 해놓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택 2로. 그러면 딱 2과목밖에 못 듣기 때문에 나중에 3학년 때 뭔가를 또 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3학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도 효과성을,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2학년 때 많이 들어놓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3학년 때는 좀 더 내 진로에 맞게끔 심화하고 확장시켜서 더 들어봐야겠다, 2과목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말고 요거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선택지가 사실 좁아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3학년 때 이렇게 펼쳐져 버리면
어렵죠.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수업도 내실 있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여행길이나 생활과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필수 이수단이라는 걸 충족을 해야지 졸업을 하거든요. 보통 그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10단인데 6단위로 돼 있는데 4단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회교과, 인문계열로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사회교과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 나머지 4를 충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학을 듣는 친구가 만약에 사회교과를 하나도 선택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할 수 있게끔 과학 이공계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사회 과목, 그 다음에 뭐 인문이나 상경계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학 과목을 따로 만들어 놓는데, 그 과목이 뭐 여행길이나 생활과 과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탐구나 뭐 융합과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ABC를 하는 과목들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런 과목 선택할 때 뭐 학교에서 의도하는 과목이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 남한고만 이런 게 아니고 저희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간호학과 간다고 해서 생물하고 화학을 선택을 해서 정치화법을 선택했던 친구는 필수 이수단위 충족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필수 이수단위 하라고 아이들한테 준 과목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나는 과학인데 융합과학을 들어서, 원래 이제 사회문제탐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들어서 좀 과학을 조금 더 물화생지를 접목시켜가지고 뭔가 좀 더 연구를 더 해보고 싶어 하면 융합과학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3학년 때 할 수 있는 수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필수 이수단위라는 거, 우리 자녀가 사회를 주로 선택하는지 과학을 주로 선택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랬을 때 교차로 들어야 되는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해놓은 그 과목인데, 이제 제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장님하고 제가 얘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육과정 편집해 보면서 아까 그냥 고민 해본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본어나 여기는 이제 많은 학교들이 또 중국어 하는데 스페인어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하는 학교들은 사실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권 사람들은 또 스페인어 많이 써가지고, 예, 뭐 남미 스페인어가 또 많이 쓰잖아요. 영어 다음으로도. 그래서 일본어, 당연히 스페인어 한 친구들은 스페인어 회화 고르면 좋고, 일본어 한 친구는 일본어 회화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근데 뭐 좀 한 가지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언어를 말고 다른 거 고르고 싶은 친구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넣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과목 선생님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쪼개서 수업 시술을 나눠주다 보면 TO나 이런 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과학, 사회 아니면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한두 번만 고민하시면 돼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 자녀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지, 근데 그 진로가 내가 강요한 진로인지 학생 스스로 선택한 진로인지, 이제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거 좋다더라. 저희 친구 중에 있어요. 저희 학교 친구 중에 엄마가 뭐 되라고 해서 전 그거 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약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맨날 화학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뭐 활동에도 맨날 무슨 코로나 백신 얘기만 맨날 하고 그랬고, 넌 정말 약사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요. 제 과목 선택하는 거는요. 자세하게 안 할게요. 원래 이거는 교육과정 부장님이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감히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좀 문의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바뀌었어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라고 바뀌었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태극 문양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이제 탐구력이라고 나와 있죠. 탐구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기심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학업 성취, 몇 등급 받았는지도, 뭐 학업 성취가 또 등급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학업, 뭐 의지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탐구력이라는 부분, 이런 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것도 학업 역량입니다. 궁금해해서 탐구하고 그걸로 성장해내는 거.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떤 다른 분야랑 또 접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탐구를 교과 말고 다른 비교과로 연결시키면 그게 이제 진로 역량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성취도도 당연히 보겠죠. 성적도 보겠죠. 그리고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에 있는 걸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수업을 뭐 동아리나 이런 거 진로 활동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냐.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창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궁금해서. 저희 학생 중에 실제로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 융합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기가 그거 가지고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최고 인기 동아리가 됐어요. 아이들이 관심이 창업하는 동아리였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걸로 주제를 했는데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지들이 막 그거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선발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막 돈도 막 몇백만 원씩 받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그걸로도 대학에 가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진로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걸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태도도 중요하다.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 수능에서 이제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요. 내가 정말 내 진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전공과 관련해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내는 건 쉽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잘 판단해서 선택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뭐 딜레마 상황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은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A, B 학생의 선택한 과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과목을 듣긴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길어졌는데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많다라는 건요, 중대한 감점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안 들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과목 대다수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요. 생명과학은 당연히 생명과학 2까지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지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을 안 들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중대한 감점 또는 경미한 감점, 영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문계 쪽은요, 좀 아까보다 빨간색이 좀 적죠. 네. 상경계열 쪽만 작용하고 나머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요즘 뭐 융합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문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나 물리가 대부분 그 수업을 듣기 위한 가장 기초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관련된 교육부 홈페이지 가면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 보시는 그 과정 자체도 공부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료들이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학과 물리에 대한 기초가 필요하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간 학생이 대부분 과목이 물리 3더라. 그래서 난 물리 2까지 안 두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학생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선택 과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장, 핵심으로 권장. 이런 학과에 갈 거면 이거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공과대 갈 거면 이거 안 들으면 아까처럼 중대한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적분, 기하, 뭐 물리 2는 웬만한 그 공대에서는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쭉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대학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 역량들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하죠. 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사실 대입과 좀 더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시간상으로는 좀 없고요. 제가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볼 때요, 종합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제가 과세특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이 노란색이거든요. 2학년 때 잠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좀 이제 문과 이과 쪽으로 나뉘잖아요. 절반으로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잠시. 그러다 다시 상승을 하죠. 다시 이제 노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교과라고 해서 국수사과형 5과목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위쪽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교과 다른 교과 다 합쳤을 때는 갭이 커요. 그러니까 요것만 집중하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근데 3학년으로 갈수록 좀 더 좁아지고 있죠. 모든 과목을 좀 더 골고루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친구는 수학과 구분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이 친구 공대 가야 되는 친구겠죠. 공대.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이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하락을 하지만 다시 또 상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따로 언급해 드리지 않고요. 요거 보세요. 지금 왼쪽 친구 1.7등급이고 오른쪽 친구는 2.2등급인데요. 수학하고 과학만 비교해 보면 2.2등급 친구가 더 높죠. 예. 그럼 이 친구는 전공에 따라서 똑같은 만약에 전공에 따라서 오른쪽 친구는 2.2등급이지만 어느 학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계해서 하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제가 드린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다른 학교에서 관련 교과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있고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보여지는 학생부입니다. 요거는 전체 학교에서 편제된 과목이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떤 전공을 하고자 했던 친구구나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친구 보시면 사회 과목 많이 들었는데요. 과학 하나도 안 들었죠? 이쪽 계열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표되어 있는 과목은 학교에 개설은 안 됐는데 별도로 이 친구가 들으려고 노력한 과목도 우리 지금 보니까 너른간 교육과정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학교 밖에서 뭔가 들을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내 전공 관련해서 이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돼 있네. 찾아서 들으면 돼요. 그런 노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지원청에서 마련해주는 프로그램도요. 뭐 사교육 학원 더 보내는 것보다요. 이거 하나 더 듣게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바쁜데 이런 것들을 듣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여기 이 친구는 사회교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A 학생은 보통교과랑 전문교과를 막 들었어요. B 학생은 보통교과 위주로 충실하게 들었죠. 아까 제가 다양화랑 충실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합격은 했어요. A 학생은 적극적인 태도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B 학생에 비해서 보통교과의 학업 성취가 조금 아쉬웠다. 보통교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과목인지 아시겠죠? 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히 과학적 소양에 아쉬움이 있어요. 과학교과를요. 물리학밖에 안 들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면 B 학생은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 필요한 수학적 학습 역량과 과학적 소양을 키워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과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예, 과학이라는 건 공학에도 적용되고 경영 쪽에서도 적용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수학과학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노출해서 듣게끔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네, 시간이 좀 또 너무 늦어지면 또 돌아가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오늘 이런 연수를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인 과도기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서 그 하나하나의 친구들이 자기 빚가를 내야지만 이제 저출산 시대에 그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구조조정이다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들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생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거, 아까 해녀가 자기의 숨길이 아는 것처럼 학생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학교에다 민원을 넣으실 게 아니고 많이 관심 가져서 질문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펼치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남한고등학교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으시면 우리 이제 교육과정 부장님 또 계시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너무 경청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